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기본 이론 마지막 주입니다. 뭐 연휴라 좀 쉬면 좋겠는데 우리 구정 연휴 때 빠진 거 또 마무리 채워야 되니까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상가 임대차부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경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파트, 또 무시할 수 없는 파트죠. 다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도록 하죠. 자, 569페이지. 자, 우리 교재 569페이지. 자, 500.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는 같아요. 거의 구조는 같기 때문에 차이점만 체크하시면 돼요, 상가는. 그리고 이제 주택이 넘고 상가에만 있는 거, 그런 특징이 뭔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69페이지. 자, 이제 그 교재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적용 대상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재정 목적인데, 거기 잠깐 보죠. 우리 재정 목적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상가임대차 재정 목적은 거기 그랬어요. 자, 상가임대차에 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민법이 임대차 계약이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히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특례란 말은 특별법 따로 만들어서 상가임차인을 더 보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그랬죠?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상가는 경제생활 안정. 왜냐하면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예전에 이거 바꿔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목적하고 이거 바꿔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가임대차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자, 이거 잘하죠. 일정 금액 범위 내 이거예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거 주택임대차. 자, 전세에 만일 전세보증금 40억 주고 살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있어요, 그 사람? 자, 주택임대차법 적용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자기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집이냐 남의 집, 우리 이걸로 따지자. 그러니까 거기 다 적용돼요. 그런데 상가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상가는 일정 금액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상가니까, 상가임대차니까 상가에 적용되겠죠? 자, 주택임대차는 주택에 적용돼요. 근데 이건 주택으로 쓰기만 하면, 실질 용도가 주택이기만 하면 다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 건물 다 적용돼요. 근데 상가는 안 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가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영업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 없는 뭐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뭐 종교단체가 쓰는 이런 교육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자, 이게 주택하고 차이점 이 세 가지 꼭 체크해야 돼. 자,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교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 거기 이제 법조문이 됐는데, 예. 자, 570페이지, 거기 1번. 자, 이거 빨리빨리 막 찾아와야 돼. 예. 자, 570페이지, 거기 1번에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일정 금액을 넘어야 되는데, 아니,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보고요. 그건 이제 앞쪽에 나와 있어요. 앞쪽. 거기 569페이지. 거기 법조문 도표 있잖아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볼 거니까 놔두고요. 자, 그 다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냐? 예,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하고 차이점. 자, 주택은 원칙은 주거생활이니까 개인인데 예외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도 다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
이건 똑같아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 미등기 전세계약에 준용하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인데 전세란 말 씁니다. 똑같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자, 방금 말했듯이 상가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69페이지. 자, 569, 아까 그 법조문 보세요. 박스. 자, 그럼 이제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체크하세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9억입니다. 9억.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인데, 자, 여기 부산광역시가 여기 들어가요. 광역시지만 과밀 억제권역 이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6억 9천이에요. 6억 9천. 그리고 이제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 제외 특별자치 세종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 김포, 광주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아주 집값이 많이 뛰고 이렇게 건물 가격, 상가, 임대료 이런 게 좀 많이 뛰는 동네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얼마냐? 5억 4천.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역 나머지는 뭐보다 3억 7천. 근데 이제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 자, 부산광역시는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안 들어가는데 광역시 중에 우리가 군 지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 지역은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장군 있고요. 저기 인천광역시는 광화군 이런 데 있잖아요. 자, 이런 데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군 지역 제외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군 지역은 이거는 제외된다는 게 이 밑으로 온다. 여기.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금액이 여기 이렇게 됐어요. 월 차임에, 그러니까 보증금, 이 금액을 따질 때 이제 우리가 상가는 보증금도 있고 월 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월 차임에 얼마를 곱해라? 100을 곱해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이 합산한 금액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산한 금액이 이거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 최근에 좀 개정돼서 상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보증금 1억에 만일 월세가 자, 500이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얼마요? 5억. 이거 더하니까 얼마? 6억. 그래서 6억 이렇게 계산이래요. 이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월 차임이 있으면 이 월 차임에다가 이렇게 100을 곱하여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이 이거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광역시 같으면 이 조건이라면 6억이 되니까 5억 4천 넘죠?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과밀억제권은 적용이 되지만 여기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주택하고 다르죠? 주택은 이렇게 뭐 더하라 이런 말 없어요. 네. 자, 이런 말 없더라.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자, 우리 교재 570페이지 맨 밑에. 자, 5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방금 말한 거 이렇게 해란 얘기죠. 그런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57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해가지고 일정한 보증금을,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다음을 적용한다. 다음은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까 월세에다 100을 곱해서 더해줬다. 이걸 환산 합산 보증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꽤 개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묶으면 실은 5개밖에 안 돼요. 자, 거기 묶으세요. 첫 번째 대항력 하나. 자, 거기 대항력의 대자 동그라미 딱 하시고 대항력의 대자. 자, 대항력의 대자 여기다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이잖아요. 거기 니은 디귿을 묶어요. 둘 다 같은 포함시켜버리면 돼요. 이거 하나로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 디귿 묶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은번에 계약갱신 요건 있잖아요. 자, 여기에 계약갱신 요건에 계약갱신 요건 이렇게 2개 묶었어요. 계약갱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과 관련된. 자, 그러면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자, 여기까지. 리을부터 이응까지 다 묶어버리세요. 자, 거기까지 묶어버리면, 자, 이제 다 권리금이죠? 네. 자, 그러면 거기 권리금 하나. 자, 여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권리금. 자, 묶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읒입니다. 3기 차임 연체와 해지 그랬죠? 자, 3기 차임 연체 할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3자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읒하고 치읒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묶어버리고 그 치읒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특히 치읒은 무시해버리세요. 이거 한시적이니까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읔입니다. 마지막. 자, 표준계약서인데, 표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자, 그 표준계약서의 표자 동그라미. 자, 표준계약서의 표자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한 5개밖에 안 나와요. 자, 5개.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자. 3대표, 이거, 깨갱권, 이렇게. 이거, 깨갱. 자, 3대표 깨갱권. 이렇게 5개만 외우면 돼요. 3대표 깨갱권. 자, 3대표 깨갱권. 자, 그러면, 아까 지역별로 그 적용되는 보증금액을 뭐 한다? 초과하더라도 뭐야? 적용되는 예외적인 케이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울이 얼마라고요? 9억. 그럼 서울이 9억입니다. 자, 보증금이 5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5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증금 5억에 월차임이 5억이면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5억.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10억. 아, 그러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서울이다 하더라도 적용돼야 한대요. 이거 알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서울 건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딱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니까요. 이것만 적용돼, 이거. 다른 건 적용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3대표 개갱. 이거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꼭 기억.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임대차 기간입니다. 자, 이제 기간 보장. 자, 572페이지. 자, 572페이지. 자, 주택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하세요. 주택은 최단 기간 얼마 보장해요? 1년. 자, 그런데 여기는 얼마? 아니, 주택은 2년이잖아요. 상가는 뭐예요? 1년.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해서 항상 1년. 그런데 임차는 1년 미만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똑같죠? 주택하고 똑같아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이거 똑같죠? 자, 그러니까 최단 기간 1년 보장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상가는 그렇게 뭐 크게 뭐 복잡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약갱신 조건.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상가에 있던 게 이번에 주택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주택에서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비슷해요. 자,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돼. 임차에는 그럼 계약갱신 요건을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 뭐예요? 종료 전 6월부터 1월. 아, 이게 달라. 주택은 이게 얼마 있어요? 2월. 그렇죠. 2월이에요. 주택은 2월입니다. 근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만 해도 된다는 거. 이거 차이점. 네. 그랬을 때 이제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자, 주택하고 비슷해요. 차이점. 자, 차이점. 여기 몇 기? 3기. 이거 달라. 이건 주택은 몇 기였어요? 2기였잖아요. 자, 이것만 체크. 자, 그래서 이거 연체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똑같고요.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사비라도 줄게 나가세요. 좋다. 그 다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 전부 또는 일부
전됐다. 자, 여기서 동의 없이예요. 동의 없이. 만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했으면 그러면 거절해요, 못 해요? 그럼 못 해요. 동의 없이 했으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과실. 자, 특히 여기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아, 이런 경우는 세입자로서 의무가 위반이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자, 그 다음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 달성 못할 경우. 지금 건물이 막 이제 어때요? 무너진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못하죠. 자, 근데 여기 다 보세요.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 다 일부죠? 근데 이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다른 게. 자, 넘기면 여기 봐. 전부 또는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대부분. 일부가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돼. 대부분. 어떤 경우냐?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리모델링 하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특히 건물 외관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가끔 우리 플랜카드로 정상 영업합니다 쓰여진 거 봤죠? 그런 경우는 쫓아낼 수 없다 이거예요. 전체를 뜯어내고 해야 이때 대부분 말이 그거예요. 전체 이렇게 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자, 거기 세부적인 내용 봐봐요. 가나다 해가지고. 자, 가나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가나다가 있냐면 건물주가 나 전체 뜯어 고칠래 나가 이래서 나갔어. 근데 안 고치고 다른 세입자 들여.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쫓아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걸 핑계로 이 7번째 이걸 핑계로 많이 쫓아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다가 추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를 보면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공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뭐 당연하죠. 본인도 수긍했으니까. 나번에 보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눈앞에 위험이 뻔히 보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거절하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철거나 재건축 할 생각이 없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 정비법상. 그럼 이렇게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서 다 철거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거절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이제 쫓아낼 수 있다 그 얘기. 이거 안 고쳤네. 왜 이게 여기 달라붙어 있었어? 이거 갖다 붙이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랬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 거 상가는 빼야 되죠. 붙여넣기 하는 깜빡이고 확인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죠. 자, 마지막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거. 자, 이런 건 똑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실수를. 자, 그 다음. 자, 계약갱신 요건은, 자, 최초의 기간을, 자, 여기 보세요. 최초의 기간을 뭐하고?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분. 여기서 최초의 기간이란 말이 이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나가 그랬으니까 이때 갱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한 이 시점부터 10년이냐? 이 시점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최초. 이때부터 10년이다. 그 말이요. 최초 계약한 기간부터. 자,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판례인데. 그럼 이 내용이 법정갱신에는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법정갱신은 뭐예요? 임대인이 나가라 이 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또 세입자도 나가겠다 그런 의사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에게 뭐가 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가겠다 아니면 계속 임차인을 유지하겠다. 근데 서로 그런 얘기 없다는 것은 암묵적인 합의란 얘기겠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됐다. 그럼 나가는 얘기가 없어요. 나가는 얘기가 없고 세입자도 계속해서 나 여기서 영업을 하겠다. 그럼 굳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까지만 하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나가라.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서로 나가라, 나가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네 둘이 합의해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 계속 영업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10년이 법정갱신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계약을 다시 한 걸로 간주가 돼요.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 그 전 임대차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된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뭐냐?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조문이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는 증액 제한이고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되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감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증액이 제한되지 감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 유리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 입장에서 받아주되 그러면 좋다. 받아주되 보증금 월세는 그럼 올려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임도 5%, 보증금도 5%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만 받나요? 하면 각각 다 받을 수 있어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5% 올려받을 수 있고 차임도 5% 올려받을 수 있고 자, 각각. 자,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지역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의 경우에는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냐? 아까 3대표 깨갱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그러면 서울 같으면 10억이야. 자, 10억이면 9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3대표 깨갱권. 그 깨갱이 이거잖아요. 깨갱이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10억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럼 보증금 차임 올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5% 넘지 않아라 이랬죠? 그런데 이때는 이걸 적용 안 하니까 이 경우는 증액을 10%도 하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받아주되 이 제한 이게 적용 안 된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변 시세랄지 물가 변동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10% 아니면 15% 20%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 이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아까 그게 이거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 다시 봐봐요. 571페이지. 571페이지 아까 그 메인 위에 박스에 니은번 계약갱신 요건 있죠? 디귿이 이 말이 디귿. 디귿번 이 말이 디귿.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되 거기 5% 증액 제한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증액 제한이 아니라 초과하여 증액 청구. 와, 이거 잘못됐네. 고치세요. 아,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맞춰서 하라 이 말이야. 표현이 그러네 지금.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넘어서 초과하여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여기 이상하게 돼 있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 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5% 적용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 시세가 지금 보니까 10% 정도 돼. 그러면 그 10에 맞춰 10% 정도 하라는 얘기지. 터무니없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됐냐면 원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 뒤에 나와요 이거. 그때 가서 다시 보죠. 자, 이 표현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디에 나와 있나? 자, 거기 봐봐요. 583페이지. 자, 583페이지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이 법조문이에요, 2번. 자, 58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조문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계약갱신 특례 있잖아요. 이게 특례란 얘기고, 이게 지금 특례 규정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 자,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의 경우. 자, 이때는 뭐라고 했냐.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죠.
이렇게 써줘야 정확하지. 이 법조문 그대로. 근데 아까 뭐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되지. 그것은 없어요. 그건 단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대로 그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5% 넘지 마라 이건데 이렇게 초과했을 때는 이 5% 꼭 넘지 마라 이걸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한 10% 정도 올려야 형평성이 맞다 그러면 10%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런 말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뭐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쓰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묵시갱신 보겠습니다. 자, 묵시갱신. 자, 575페이지. 자, 575페이지. 자, 그럼 묵시갱신. 자, 여기도 조심하세요. 자, 여기도 6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묵시갱신. 아닌데? 1개월인. 1개월이죠? 이거 주택하고 하면서 이거 안 고쳤네, 제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이거. 자, 상가는 다 1개월이에요. 왜 이거. 좀 죄송. 그대로 하면서 막 부랴부랴 하면서 그랬네. 자,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자, 항상 이거 상가는 6월에서 1월. 자, 6월에서 1월이라는 거. 6월에서 1월. 자, 그때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제 인정되는데,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이거 왜 안 고쳐져 있을까? 자, 그럼 이제 묵시갱신이 돼요. 그럼 이제 존속기간은 다시 얼마로 본다? 1년으로 이제 본다. 자, 1년으로 본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예요. 상가도 묵시갱신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이게 임대인의 도라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상가도 묵시갱신 이거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자, 아까 계약 갱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자, 조금 이따 자, 아까 얘기 보죠. 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어떻게 되나? 여기는 기간. 자, 주택임대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2년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주택은. 자, 주택은 이렇게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상가는 1년으로 본다 이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르는 거 이거.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간주돼. 그럼 전 임대차가 만약 2년이었다? 그럼 2년이 되는 거고 1년이었다? 그럼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요 또 임차인이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나나요? 네. 묵시갱신의 이 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가는 지금 그게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니까 2년이었다면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냥 나 나갈래요. 아무 때나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후 자,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나요? 네. 없다니까. 뭔 내면. 상가는 이거 없다니까요. 상가는. 지금 없잖아요. 그 말이 지금. 자, 없어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이거 예수님. 묵시갱신이 있다니. 그 묵시갱신하고 혼동하지 마라. 이건 계약갱신 요구.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자, 계약갱신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묵시갱신하고 맨날 혼동한다니까. 묵시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는 뭐예요? 너 나가 그랬을 때 난 못 나가. 계약을 연장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 지금 설렁탕집을 운영해서 장사가 잘 돼. 그럼 건물주가 쫓아내고 자기가 하려고 너 나가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 못 나가? 여기서 장사하고 이미 사람들한테 이 소문 나가지고 맛집이라고 소문 나서 멀리서 찾아오는데 그걸 옮겨버리면 또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보통 장사 잘 된다고 자리 옮기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조금 하고 이렇게 맛집으로 소문을 잘 되는데 이제 막 돈 벌었다고 막 크게 지어가지고 옮기면 또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묵시갱신이라니까. 묵시갱신은 이 말이 있다고요. 이 말이 주택하고 똑같이. 그래서 묵시갱신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주택에는 있는데 상가에는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잘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대항력. 자, 우리 교재 575페이지. 자, 이제 논리적인 그건 같아. 대항력 논리적. 너 나가 그랬을 때 난 못 나가. 이렇게 버팅길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대항력인데, 그럼 상가는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네. 그게 뭐냐? 상가 건물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이거 신청한 때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랬을 때는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히 다음 날 0시부터. 자, 주택임대차는 주주 그랬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런데 상가는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자, 이것도 똑같아. 건물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을 새로 매수한 사람은 임차인한테 너 나가. 내가 주인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임차인은 안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항. 이건 똑같아요. 이런 내용은. 네. 자. 지금 저 상태에서 차임을 만약에 내가 안 나가겠다고 장려를 하는데 차임을 3기를 안 내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조건에 해당되면 그때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죠. 거절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야. 자,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 봅니다. 자, 이제 판례 같은 건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자, 577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578페이지로 보세요. 자,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자, 똑같아요. 논리적인 건서. 자, 우선 변제도 똑같아. 자, 주택임대차처럼. 자, 먼저 대항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라? 확정일자를 받아라. 그랬을 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 환가대금, 즉 경락대금에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 우선 받는 거. 그럼 이때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는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 딱 하나.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지고 여러 군데 받죠. 물론 이제 우리가 동주민센터 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상가는 어디서 받는다? 세무소자. 여기가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다. 다른 논리적인 건 같아요. 주택하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 뭐 거기 다 뭐 있는데 놔두고요. 자, 이해 정보 이건 똑같으니까 놔두고. 자, 이제 581페이지. 자, 뭐 정보 제공에 대해서 엄청 많이 그 법조문 써놨는데 안 봐도 돼요. 주택하고 우리 했던 거 비슷하니까. 자,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 봅니다. 특히 이제 582페이지. 자, 582페이지 보세요. 좀 보기 불편하죠, 책이. 법조문 그대로 실어놔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것도 다. 자, 먼저 최우선 변제 똑같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임차인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자. 이게 이제 최우선.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가 임차인이라는 것은 어때요? 밝혀져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거 뭘만 있으면 되느냐? 대항 요건. 그럼 아까 뭐 상가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조심하세요.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순서 따지는 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때는 필요해. 근데 최우선은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 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추냐? 이거 똑같아. 주택임대차럼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돼. 전에.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도 다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자, 거기 보시면 582페이지 거기 법조문 맨 위에 보면 거기 둘째 줄 그랬잖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 그랬죠? 자, 이거 주택하고 똑같잖아요? 주택도, 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아라 그랬죠? 최우선 변제 다 받아가면 다른 채권자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남겨둬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이제 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주택보다 금액이 훨씬 적어요, 상가가 지금. 자, 그래서 지역별로, 자, 이게 이제 소액 보증금이고, 이 금액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 이게 일정해. 이걸 보장받는데, 좀 이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이거 이제 바뀐 지 지금 좀 됐죠? 주택임대차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상향됐는데, 상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거 아마 바뀔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 증액이 돼야 돼. 너무 작아.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 것만? 서울 것만이라도 알자. 시험은 주로 서울 것 위주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6,500 이하일 때 얼마? 2,200.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바뀌어야 돼, 이것도. 아까 우리 상가임대차 적용되냐 안 되냐 했잖아요. 그것은 다 바뀌었어. 근데 이건 또 안 바뀌었어, 아직. 그러니까 통일 있게 다 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일이 들어가고 아까 그랬잖아요. 적용되냐 안 되냐는. 근데 이것도 안 알고 여기는 부산광역시 일이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바뀌니까. 자, 그럼 이제 6,500 이하일 때 2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분 동네는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3,800에 1,300.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장군도 있잖아. 기장군도 있으니까 3,000에 1,000. 외우기 쉽네, 이건. 그럼 남는 게 이제 과밀억제권 하나 남죠? 그럼 하나 남으면 찝찝하니까 외워줘버려, 그래. 자, 찝찝하면. 근데 나는 과부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하나. 6,500에 2,000. 자, 이거 하나라도. 자, 주로 이제 서울권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금 제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권리금. 자, 584페이지. 자, 584페이지. 자, 거기 이제 큰 번호 3번. 자, 거기 쭉쭉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권리금이 뭐예요? 자, 거기 법조문. 거기 제10조의 3 그랬죠? 자, 거기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제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임차인이 나가잖아요. 그럼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임차인 있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이 신규, 여기 이제 우리가 신규 임차인, 여기 기존 임차인.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 그렇지 않고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거. 처음부터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죠. 많이. 그래서 거기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 그렇게 하세요.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이용 대가 여기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의 임차인이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 상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단골 고객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같은 업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걸 그대로 어때요? 자기가 인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다 천장에다 에어컨 시스템도 설치해 놓고 또 기타 뭐 컴퓨터랄지 집기랄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는 조건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권리금 계약권. 자, 그럼 권리금 계약은 자, 이렇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이제 권리금 계약. 그러니까 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게 바로 뭐다?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자, 그런데 이 권리금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 그러면 거기 500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자, 585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상가 건물이 이렇게 대규모 점포이거나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그랬는데 보통 대규모 점포거든 우리가 백화점이랄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있죠? 이런데.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대형 슈퍼마켓 있잖아요. 뭐 무슨 마트 해가지고. 자, 그런 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안에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부스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경우 있고, 또 우리 홈플러스 가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거기다 또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식당도 있고, 아니면 안경점도 있고, 뭐 카드 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이동통신 판매하는 거 있고, 조그만.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 브랜드 보고 오는 거예요? 브랜드 보고 오니까 자기한테 권리금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 그런데 전통시장은 이번에 제외돼가지고, 제외의 제외니까 뭐예요? 제외의 제외니까 뭐예요? 이것은 인정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됩니다. 그 다음, 상가 건물은 이제 여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 또 인정 안 돼요. 자, 부산 여기 KTX, 자, 부산 기차역. 그 안에 가게 많이 있죠? 자, 권리금 있다, 없다?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가게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기차 이용하는 거. 또 부산시청에도 카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산시청에 있는 카페가 유명해서 거기 찾아와요? 시청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시청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카페 보통 이용하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데는 권리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 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금 회수 방해. 자, 그러면 이제 584페이지. 58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권리금 행사를 보호해야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이렇게 권리금 받는 것을 보호를 해줘야지 이걸 임대인이 방해하더라 이거예요. 이 권리금을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지 마란 얘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 자, 584쪽 맨 밑에 거기 법조문 잘 보세요. 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바뀐 내용에 체크하세요.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자,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이걸 방해하면 안 돼. 자, 이걸 방.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 여기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거절 사유 있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거절 사유. 첫 번째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임차인 이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우는 어때?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임대인이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챙기겠다. 이건 보장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 방해 행위다, 아니다? 그건 방해 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쫓아낼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되죠? 이거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방해가 아니에요. 그럼 방해 행위가 뭐냐? 봐봐, 이거. 안 해도 딱 알 수 있어, 방해 행위인지. 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신규 임차인한테 야, 권리금 나한테 줘. 자기가 받아가.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여기 줘야지. 그 다음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방해. 이거 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러지 마라, 이거. 이러지 마라. 또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자, 신규 임차인이 이제 이 임대인하고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달라고 해. 그럼 이 세입자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낮춰. 그럼 다 해줘. 원하는 조건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리금 못 받고 나가게 해놓고 그리고 권리금 그럼 나한테 줘. 하고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들어와야 이제 권리금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무슨 업종인데? 나 식당 하려고요. 그래? 우리 내 건물에 음식 냄새 배이는 건 싫어. 식당은 쫓아내. 그럼 뭐 하려고요? 중개사무소 하려고. 나 중개사들 그 놈들 사기꾼이는 나 싫어. 나 철물점 하려고. 뭐라고? 내 건물이 뭐 고작 철물점 그런 나 싫어. 이유도 없이 쫓아내. 계약을 안 해.
그래 놓고 이제 차일피임 계약을 하니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 나가니까 다 되고 식당도 되고 철물점도 되고 중개사무소도 되고 다 된다. 이거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계약 거절하면 돼, 안 돼. 이게 방해행위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갱신 거절 사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단 방해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아까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이런 거 집어넣으면 금방 표 나요 안 나요? 아, 뭐가 표가 안 나? 나지. 금방 찾을 수 있지. 아, 이게 방해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쫓아낼 수 있는 거절 사유인지 구분하겠죠? 자,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 아까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계약 자체를 거절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사유가 돼. 그럼 이것은 방해야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겠죠. 그럼 이것도 외울 게 아니야. 자,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지. 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아, 이 사람 제대로 건물 관리도 안 할 것 같고 좀 영업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 자기 건물 가치를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 다음 이것만 체크하세요. 상가 건물을 얼마? 1년 6개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3번 585페이지 맨 위에 여기 3호 자, 1년 6개월. 자, 지금 이 사람이 기존의 임차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네. 그럼 그 상가 어때요? 완전히 죽잖아요. 그럼 오히려 상가 건물 가치도 떨어져.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 잘 돼가지고 상가가 어때요? 활성화돼서 잘 돼야 건물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입자가 누구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입점하자마자 건물이 그냥 1억, 2억 그냥 뛰어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세입자를 받고 싶지. 그냥 아무나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입자가 뭐예요? 은행, 병원, 스타벅스, 카페도 그냥 카페가 아니야. 스타벅스, 이렇게. 자, 그런데 선호할 수밖에 없죠. 월세 안 밀리고 따박따박 잘 내고, 건물 깎을만, 사람들 많이 왕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랜드마크가 된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엄청 뛰잖아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상권이 죽어요. 그런 경우는 권리금이 있다 없다? 아, 없잖아. 이런 경우는 무슨 권리금이 있어. 영업을 해야 권리금이 있지. 그러잖아요.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 이제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임대인이 고른 이 임차인, 임대인이 고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권리금 줬다고 그러네? 그럼 권리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 사람과 계약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소개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어차피 너 권리금 받았잖아요. 아니,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소개시켜준 이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그래서 권리금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소개시켜준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왜? 권리금 받았으니까. 지금 이해되죠? 보통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음 세입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선택한 이 사람과 나는 계약할래. 그리고 권리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계약을 안 하더라도 그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가 된다. 왜? 너 어차피 권리금 받았으니까. 이해되죠 지금? 이해 안 되면 자 쉬는 시간에 또 오고. 표정을 보니까 안 된 사람 몇 명 보여? 뭔 말인가? 자,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그럼 이제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할 거냐? 자,
지금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 둘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자, 신규 임차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권리금 얼마 주고 왔냐? 2천만 원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영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가게를 접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권리금도 어때요?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한 1,000만 원만 받기로 했나 봐. 자,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권리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줘야 되니까 2,00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이제 낮은 거. 자, 낮은 거. 자, 그래서 넘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자, 이거 체크하세요. 소멸쇼가 있습니다. 몇 년? 3년.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자,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 자,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임대인한테 그 정보 제공해라 이거예요. 정보. 자,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월차임을 따박따박 잘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아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계약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자, 이제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 그랬네요. 자, 이거 뭐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 자, 우리 교재 586페이지. 자, 메인 위에 있죠? 거기. 권리금 평가 기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거 체크하세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막 권리금 많이 요구해서 받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뭐 적용되나요? 당사자들 알아서 하지. 그 다음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자, 거기 위에 586페이지 거기 맨 위에죠. 자, 여기는 지금 표준 뭐예요?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계약할 때 니네 계약서 써야 되는데 내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 쓸래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뭐예요? 협의를 거쳐요. 자,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걸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 권장. 권장이니까 꼭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하면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 자, 그러면 여러분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것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구분 잘해야 돼요. 우리 주택에도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상가도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좀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 500. 네. 589페이지. 58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7번. 자, 589페이지 7번. 그럼 방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자,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세요. 자, 주택에도 있어요. 자, 이거는 주택 임대차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라고요? 국장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다? 국장이다. 그럼 같은 기억자 돌립니다. 이러면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입니다.
자, 583페이지. 자, 583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 자, 이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감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다. 항상 감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액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는데 얼마? 100분의 5. 100분의 5니까 뭐예요? 5%. 자, 5% 넘을 수. 이제 주택하고 같아요. 예제는 좀 달랐는데 같아요. 그다음. 그런데 5% 넘지 말라 했는데 초과해서 받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부당이득이 돼. 그럼 부당이득이면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실은 다르죠, 많이. 어쨌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주택하고. 증액 청구는 증액 일수는 1년 이내에는 또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 1년에 한 번씩만 해라. 이러지. 자, 1년. 자, 이런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주택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제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책은 좀, 이제 법조문 그대로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입니다. 자, 우리 교재 583페이지 맨 밑에. 583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럼 이제 주택하고 이것도 잘 비교하세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상가는요. 자, 전환되는 금액의 연 몇 프로? 10%. 우리가 주택은 몇 %였대? 주택은 연 1할.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 주택은 10%였잖아요. 상가는 얼마? 12%.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여기는 4.5배를 곱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택은 뭐라고 됐어요? 주택은 2%를 더한 이렇게 돼 있어요. 2%를 더해라. 그런데 상가는 4.5배를 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곱해라. 그래가지고 둘 중 비교해서 뭐? 낮아. 이건 같아, 이 말은. 둘 중 비교해서 낮은 것을 곱해서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같아요, 주택하고. 자,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 이거 구분하세요. 상가는 12%, 주택은 10%. 그 다음에 상가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다 4.5배를 곱하는데 주택임대차는 2%를 뭐 해라? 더하라. 자, 2%를 더하라.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거. 자, 이렇게 정리를. 거기 보시면 583페이지 맨 밑에 그랬잖아요. 맨 밑에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12%란 얘기고 맨 밑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이 배수가 4.5배.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기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1할 2푼이 12%. 그 다음에 그 배수가 4.5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택하고 차이점만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차이점만. 자, 그 다음 전대차 준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 전대차 준용하는 뭐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뭐예요? 전대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전대차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이 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에 자, 이들은 임대차고요. 자, 이들이 이제 전대차. 그럼 이 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뭐냐 이거예요. 전대차. 자, 이게 총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전대차 적용되는 거 573페이지 이거 맨 앞에 놔뒀네. 13조라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막 뒤죽박. 자, 573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제13조.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10조, 제10조의 2, 10조의 8, 10조의 9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 4개가 이거란 얘기고. 그 4개가. 자, 그 4개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규정은 전대인, 전차인 사이에 적용된다 이 말이 지금. 자, 그 4개가 이거예요. 거기다 뭐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법조문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고 차임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전환시 산정률 제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 넘지 마라. 이거 5% 넘지 마라. 이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또 월세 많이 받지 마라. 이거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고. 또 3기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 이것도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개. 자, 그래서 전대차에 준용된다는 얘기. 그 다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했어요. 자,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전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여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10년까지 보장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신경을 안 써. 뭐든지 전대차는 이 임대차, 이 계약 범위 내에 이렇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돼야지 전대차도 보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쓰네. 그러니까 누가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간 10년이 보장되어야 이 사람도 이 둘 사이에 이 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체크하세요. 우리 책이 없어요.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밴드에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참고해서 보세요. 이번에 개정된 거. 이번 2월 28일 날 개정됐어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이것은 이제 1월 달 좀 개정되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임대차 계약 해지입니다. 참 상가는요. 그럼 3기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이거. 이게 뭐냐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 금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영업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세입자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때려치울래.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자, 총 3개월 이상 이런 조치를 받았어. 영업제한. 그런데 지금 3개월 넘어 안 넘어? 지금 넘잖아요. 막 9시 제한, 막 10시 제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발생한 경제 사정 때문에 폐업을 했어요. 아, 나 이렇게는 도저히 영업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폐업을 하면요. 어때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이렇게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기 전에 이렇게 나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상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하는 이런 거 없어요. 묵시갱신이 있지만 원래 계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자기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임대인요. 이 기간 동안에 월세를 다 까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해지할 때는 대신 뭐야?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러니까 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코로나 시국에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상가는 자, 이 규정 이게 적용됩니다. 보통 이건 묵시갱신 있잖아요. 묵시갱신이니까 원래 정상 계약에는 없어요. 권리금? 아, 누가 들어와야지. 누가 들어와야 권리금 받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못 받죠. 자, 지금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요.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가. 그런데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면 권리금 못 받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건데 권리금 없죠. 그래서 권리금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뭐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금을 어떻게 받아볼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세요. 세입자라면. 내가 그냥 권리금 포기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권리금 받기 위해서 영업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계약 기간 동안 월차임 지불하면서 있을 건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리란 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 세입자가 들어와야 권리금을 받는데. 자, 그래서 이거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체크를 딱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차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매 우리가 보도록 하죠. 네.